자, 전 세계 999대 발휘하는 성능이 무려 1000마력 이상.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 왔다면은 어떨까요? 이게 스펙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 2대 발휘하는 성능은 이 인력인 차가 왔습니다. 바로 에스턴 마틴의 하이브리드 모델 발할라입니다. 자, 이 발할라는 뭔가 좀 안쓰러운 차입니다. 개발의 콘셉트나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데 아직도 개발 중이거든요. 일단 이 차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가 이거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흔히 슈퍼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발할라는 슈퍼카를 뛰어넘는 하이퍼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슈퍼카나 하이퍼카나 사실은 둘 다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용어라서 정확하게 어떤 차를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두고 개 짖는 소리 한다 왈왈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호도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슈퍼카나 하이퍼카나 둘 다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희귀하며 굉장히 잘 달린다는 겁니다. 에스턴 마틴의 슈퍼카 또는 하이퍼카의 계보는 2009년에 공개한 177부터 시작합니다. 총 77대만 만들어져서 그 중에 한 대라는 의미로 177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가 1913년에 설립돼서 무려 110년이라는 이 긴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최근에 이 차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긴 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문을 닫을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그런 결과기도 하지만요. 177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것이 2016년에 발표한 발키리라는 모델인데요. 이때부터 에스턴 마틴은 레드불의 F1 레이싱 팀과 손을 잡고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키리부터 시작되는 컨셉트카나 하이퍼카들의 모델명들이 AMRB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에스턴 마틴과 레드불의 약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회사의 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동상이몽으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F1 레이스카를 에스턴 마틴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공도로 가져온 모델이다 라는 굉장히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차기도 합니다. 이 발키리가 2019년 7월에 양산형 모델이 처음 공개가 됐고요. 출고는 무려 2년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스파이더 버전, 오픈카 버전인 발키리 스파이더도 21년 8월에 공개가 됐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고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오래 걸렸죠. 드디어 발할라 이야기입니다. 이 발할라는 발키리의 후속 모델로 개발이 된 차인데 앞서 발키리에서 깨졌던 레드불과 에스턴 마틴의 협업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AMRB003이라는 이 코드명을 사용을 했어요. 이 차가 처음 공개가 된 것이 2019년 3월에 개최된 제네바 모터쇼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19년 7월에 전작인 발키리의 양산형 모델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키리 양산형을 공개하기도 전에 후속 모델이 공개가 되어 버린 거죠. 사실 이런 차들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생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흔히 받기도 전에 구형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받기는커녕 생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구형이 돼버렸으니 이 차를 계약하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때 공개한 거는 컨셉트카 버전이었어요. 이 컨셉트카가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었는데 그게 2019년 8월이었거든요. 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코엑스에서 4일 동안 그리고 당시 에스턴 마틴 전시장이 있었던 서초동에 2일간 총 일주일 동안 국내에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에 양산형 디자인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 발할라가 500대 한정 생산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양산형 디자인을 공개하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999대를 한정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 에스턴 마틴의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텅 비어버린 계좌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럭셔리 하이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에스턴 마틴도 이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셈인 거죠. 우울한 이야기는 그 정도면은 이미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발할라를 살펴보게 되면은 발키리와 마찬가지로 F1 레이스 팀의 이 기술을 활용을 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도 협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V8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는데, 엔진에서만 800마력, 하이브리드 모터에서 약 204마력을 발휘를 해서 합선 총 출력으로는 1000마력 이상을 낸다고 해요. 다만 이 수치가 아직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히 카탈로그 스펙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이대로 발휘를 해준다면은 최고 시속 350km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도 2.5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외관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이 좀 많이 다른 편인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카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허니콤 타입의 테일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속도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해주는 카본 파이버 플렉스 포일이라고 하는 스포일러도 그대로 장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하부 쪽에 과격을 넘어서 웬 커다란 터널 2개를 장착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리어 디퓨저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중 구조를 선택한다던가 하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변화는 있었지만, 뒤쪽에서는 거의 변화 없이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앞쪽과 옆쪽은 변화가 좀 있는 편인데요. 라인을 굉장히 과격하게 가져가고, 기존에는 뭔가 좀 꺼벙한 인상을 줬던 것과 다르게 프론트 후드 쪽에 반쯤 뚫려 있는 이 휠 하우스를 적용을 한다던가 해서 훨씬 더 잘생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상 자체가 바뀐 셈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트카 때부터 적용을 시켜왔던 와이퍼가 없는 전면 유리화 같은 것들도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변화가 생겼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대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발할라의 포인트는 실내입니다. 사실 2019년에서 오는 2023년까지가 4년이죠. 짧다면은 짧고 또 길다면은 긴 건데, 그래서 그런지 양산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이나 내부 내장재 전부 다 고급 가죽을 썼던 컨셉트카와 달리 이번 모델에서는 알칸타라와 카본 파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전자식 기어 변속기를 배치를 하는 등 더 현실적인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시트의 포지션도 굉장히 과격한 편에 해당을 하는데, 이 F1 레이스카를 보게 되면은 허리로 앉아서 누워서 운전한다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말 그대로 백브레이커죠.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발할라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앉아봐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뭔가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차가 파손이 되는 건지 사람이 파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바닥과 엉덩이가 거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차의 시트 포지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F1의 기술력을 이런 부분에서 느껴야 한다는 게 약간 좀 아이러니기는 한데요.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 위치를 조절을 하듯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을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발할라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초고가의 하이퍼카에서는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운전자에게 딱 맞게 조절을 해서 최적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짚고 가면은,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네, 실제로는 전 세계 2대 발휘하는 성능은 이 인력인 차가 왔습니다. 999대 한정 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는 정확히는 목업 모델입니다. 이 목업 모델이 한자로 나무목에 일업자를 써서 나무로 만든 건 줄 아시는데, 이거 사실은 영어예요. 목업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검토를 위해서 만든 시제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발할라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에 들어온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하면은 목업이나 프로토타입이나 다 시제품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목업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계가 구현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동만 가능하도록 뭐 작은 모터 정도는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사람이 직접 밀어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자동차 실물 크기잖아요. 그래서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못해도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전 세계에 딱 2대가 있거든요. 목업 모델이 2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대는 유럽 시장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회 전시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찾게 된 거죠. 이 차의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이 발할라가 에스턴 마틴의 하이퍼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177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억 원, 이게 2009년 가격이니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될 거고요. 전작인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약 3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할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130만 달러, 오늘 검색해 보니까 한화로 약 16억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16억을 말하면서 불과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이게 물론 시작 가격이라서 상한가가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이 발할라는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1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에스턴 마틴 대치 전시장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슈퍼 럭셔리 브랜드의 자동차 전시장은 전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이번 발할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찾아가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목업이든 프로토타입이든 실물이든 이런 차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할라 꼭 직접 보고 오시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